예. 그게 제가 항상 이 비슷한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많이 달렸기 때문에 아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조금 간단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자신이 있을 때까지 하면은 어떨까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전에도 강조한 일이 있지만은 일종의 기초 체력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체력 단련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겹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공도 차고 싶고 뭐 뛸뛰기도 하고 싶고 뭐 줄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계속 체력 단련하는 거 당연히 지겨울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충분하다. 그 정도의 자신은 또 필요하잖아요. 가령 운동을 잘하려면. 수학에서도 자신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한 번에 끝나는 것 같지는 또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체력도 있다가 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가령 고등학교가 돼서도 연산이 자꾸 틀리는 현상을 스스로 볼 수도 있거든요. 관찰하고 나서 그때 좀 복습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같아도 지금 연산만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은 약간씩 틀리고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면은 간단한 훈련을 통해서 체력 단련하듯이 다시 연습을 하고 그런 것도 하거든요. 사실 꼭 연산이 아닐지라도 기초 체력 단련 비슷한 수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는 자신 있을 때까지 하는 거지만은 그다음에 좀 복습할 준비는 돼 있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본적으로는 아이들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너무 많이 틀리지 않는다. 대체로 다 맞는다. 어쩌다가 이제 정신이 해이해질 때 혹은 한눈 팔 때 틀린다. 뭐 이런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내가 마음 먹고 하면은 맞게 할 수 있다. 이게 자신감일 것 같거든요. 간혹 가다가 실수하는 거는 누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집중을 하고 할 때는 맞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자신감이 있을 만한 것 같다. 그렇죠. 그것도 개인한테 많이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를 한다고 해서 계속 반복 연습하면 지겨울 수 있잖아요. 사실 정확과 속도 둘 사이에 일종의 대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빨리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한 조화를 맞추는 게 좋다. 이렇게 약간 모호하게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반복하는 게 좋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넘어가는 거는 좋은데, 그러다 또 아까처럼 복습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산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이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냐? 항상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 단원으로 나가고 더 고등한 문제를 풀고 그러다가 또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또로 가서 더 기초적인 거 다시 복습하고 연산도 조금 더 연습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왔다가 맸다 하면서 배우는 게 보통이거든요. 반복도 많이 했다가 지겨워지면 나가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 반복도 했다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네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비선형적으로 공부할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게 보통이다. 그게 좋은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차적으로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역을 넓히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그 비유를 해도 되겠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는 동네를 파악해 나간다. 혹은 도시를 파악해 나간다 하면은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봤다가 또 거꾸로 왔다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영역을 조금 더 넓혔다가 그런 식으로 다 학습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압박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문제를 자꾸 실수한다. 그거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데 제 생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아이가 자꾸 틀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현상이에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자꾸 틀린다는 거는 이건 분명한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여기저기 많이 틀리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비슷한 이유 문제를 자꾸 틀리면은 뭔가 내가 파악할 만한 문제가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틀리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로 하여금 풀이하는 과정을 설명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분수 연산을 한다고 했는데 분수 연산을 자꾸 틀린다. 그러면 연산을 내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말로 설명을 하면서 종이에 써내려가는 과정을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설명을 시켜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귀찮거든요, 설명하는 거. 누구나 그냥 계산해서 답을 내면 되는데 왜 자꾸 설명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수학을 설명하게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활용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충분히 잘하고 거의 자동적으로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설명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은 효율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문제가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문제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점검한다는 건 자기 자신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점검하는 데는 스스로 그리고 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어린아이더라도 연습이 필요하고 설명을 시킴으로 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만들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설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모자라서 쉽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도 스스로를 표현하는 습관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내가 이게 사실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어린아이들이 왜 그러냐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건 왜 그래? 저거는 또 왜 그래? 그게 부모들이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들한테 그냥 되묻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해서? 설명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복잡하게 들리지만 별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 왜 그렇게 해서? 근데 물론 어린아이들일수록 뭐 커도 어른이라도 마찬가지지만 묻는 거를 부드럽게 물어봐야죠. 이제 너무 캐묻는 것처럼 꼬치꼬치 따지는 것처럼 물어보면 누구나 다 싫어하고, 어른이든 아이든.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자꾸 표현하게 하는 연습은, 특히 이유에 대해서 표현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렇지.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현상은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로 권장하는 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통해서 수학을 다시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라. 그게 제가 권장할 만한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제가 만나는 초등학생들 중에서 가령 우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아이들 많거든요. 혹은 공룡에 대해서, 혹은 동물에 대해서. 조금만 들어가면 금방 또 수학을 만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가령 별에 대해서라면 그럼 별이 얼마나 멀리 있을까? 그럼 별이 몇 개나 될까? 밤하늘을 보면 별이 3,000개쯤 보인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3,000개밖에 없는 걸까? 그걸 통해서 이제 수하고 관련된 개념들을 자꾸 만나게 되거든요. 점점 더 짜임새 있게, 그리고 점점 더 고등한 수준에서. 그래서 지금 과학이 많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과학을 통해서 아이들의 호심을 자연스럽게 자극할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웬만한 과학은 조금만 들어가다 보면은 그 속에 수학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주 관심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진 관심을 통해서 수학에 다시 접촉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제가 권장할 만한 방법인 것 같아요.